1월 1일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새해 첫날 1일입니다.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최전방 철책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 사실을 3시간 가까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당 부대는 해엄 귀순 사건을 비롯해 최근 경계 실패가 잇따랐던 곳인데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견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두 번도 아니고 또다시 네. 군 경계망이 뚫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으로 지금 추정을 할 뿐 한 명,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을 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군이 3시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출동을 했는데 이미 철책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예. 초동 대응이 정말 부실해도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새벽 시간도 아니고 오후 6시 20분 반 이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전방 감시가 이전처럼 이렇게 도보 순찰이든가 이런 것보다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센서와 CCTV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인원이 이 감시하는 인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를 식별하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것에 실패했을 경우는 결국은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네, 앞서서도 그렇군요.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22사단, 이번 사건이 일어난 22사단, 그동안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계 실패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지휘관들이 많아서 이른바 별들의 무덤으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 거죠. 예, 뭐 사실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작년 한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건이 한 번 나가지고 해서 사단장을 교체를 했는데 심지어 육군 3사관학교에서 그 학교장 하시던 분을 그러니까 사단장을 보통 2번 안 나가는데 그분이 다시 나가서 현지를 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사단장도 제가 성함 안 밝히겠습니다만 뭐 합참 지통실장, 뭐 합참 국정과장 이런 거 치면서 그야말로 합참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뽑아서 이제 보냈는데 아무리 여기 훌륭한 장군님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22사단이라는 지역 자체가요. 섹터가 너무 넓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통상 사단이 하나가 지키는 섹터가 25km 정도에서 40km 정도를 지키는데 지금 이 22사단 같은 경우에는요. 지상이 30km, 해안이 70km. 거의 100km 가까운 지역을 갖다가 1개 사단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긴 진짜 기네요. 엄청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통상 뭐 2개, 한 3개 사단이 지켜야 될 것을 하나가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2사단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유독 이제 22사단 뭐 한 10년 전 얘기죠. 노크 귀순을 했을 때 그 노크한 장병은 얼마나 놀랬고 노크를 들은 우리 장병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점프 귀순을 하고 올해 2월에는 작년 2월이죠. 재작년 11월이네요. 점프 귀순은 재작년이 벌써 됐습니다. 11월이고 해엄 귀순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이제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도 오후 6시 40분에 GOP 철책을 넘어서 경계가 울렸습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뭐 오작동이겠지 생각을 하고 아무 그게 없었는데 다시 CCTV를 돌려보니까 넘는 사람이 있어서 예. 9시 20분에 이제 출동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상 예. 한 2시간 40분 정도가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CCTV나 뭐 TOD 장비나 뭐 센서들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잘 몰라도 눈도 와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조사 안 하고 넘어가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요, 이게 이 CCTV라든가 뭐 TOD 장비 같은 것들 예. 보고 이제 감시를 하는데 보통 이제 병사 하나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모니터를 갖다가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사람이 보통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근무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집중을 해서 뭐 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요즘 뭐 AI 시스템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왜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겼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현 정부 들어와서 뭐 이게 뭐 정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네. 현 정부 들어와서 육군을 11만 명을 감축했습니다. 예. 예, 이제 결국 인구 절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GP도 11개씩 철수를 예, 하고 맞습니다. 폭파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10개소를 폭파하고 1개소를 해체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보통 GP에서 감시하고 GOP에서 감시하고 양쪽에서 하면은 이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럴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결국 이 국방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야, 이 첨단 장비 이런 걸로 하면 인력 감축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다. 즉 첨단 장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군에서는 대북 통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월북자의 신원 또 생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군에서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월북자의 신원 파악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원 파악은 아마 우리 측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측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북측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탈북자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복귀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이제 그 담당자들이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혼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즉 거기서 만약에 과하게 우리 국민을 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예. 대응을 했을 경우, 예.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신원 파악이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저희가 뭐 상상만 해도 너무 네. 끔찍하고 예.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공무원에게 예. 총격을 가하고 그 이후에 예, 맞습니다. 기름을 뭐 해서 예. 상상하기도 예. 싫은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북한군 지금 국경지대 예.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했었던 외교관들도 귀국을 못하고 있는 예, 실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 있는 병력들은 자신들이 최대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위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과한 대응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뭐 아무쪼록 이렇게 그분이 좀 뭐 어떠한 일을 저지른 분이라도 무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은 아무 일 없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옥 교수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